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한국에 대면으로 뵈었으면 좋았겠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심평원분들 뵌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곧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차원의 국가 계획, 세계보건기구의 의료질 툴킷 및 글로벌 러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포지움에서 그 루디 에거 박사님께서 저희의 디렉터이신데요. 1차 의료 관점에서 보건 시스템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 시스템의 성과와 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를 바탕으로 저희 접근법과 측정 프레임워크 그리고 툴킷에 대해서 보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equity와 quality, resilience, 즉 형평성, 질 등이 그 평가 프레임워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뿐만 아니라 또 많은 지표들을 통해서 의료질 향상을 측정해 볼 수 있다는 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발표를 통해서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또 의료질과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활동할 때 그리고 또 어려운 세팅이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아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의료의 질을 제공하고 싶다. 이를 통해서 또 아주 크게 또 많은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점은 한국에서는 정말 뛰어나게 아주 이룩하신 성과가 너무나 많고요. 중요성도 잘 실감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전세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국가들이 많은데 그것이 바로 저희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러면 1차 보건의료 접근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아는 점을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PHC 펑션도 있고요. 또 지역사회를 참여하는 것도 있고요. 1차 보건의료, 공공보건 기능에 중점을 둔 통합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부문적 정책과 행동이 있습니다. 네, 전략적 리더와 그런 운영 레버를 통해서 저희가 드리는 노력이 바로 시스템을 통해서 의료질 향상하는 노력이 그냥 별도의 고립되어 있는 노력이 아니라 통합되고 또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통합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의 중심부에 이런 노력이 있는 거죠. 의료질 향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 지역, 그리고 지방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함께 들여서 의료질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네, 이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리소스 참고하실 수 있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위한 계획 지침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리소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침서는 회원국들의 요청 하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전략적인 행동을 위한 요청이 있어서 만들게 되었는데요. 또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국가들을 돕고 또 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을 특별히 도우려는 중점 사항도 가지고 있습니다. WHO Technical Experts, 바로 세계보건기구 의료질 기술 전문가 네트워크라는 하위 단체를 이에 따라 발족하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공동 개발을 하고 또 실측 자료를 모으고 또 실제적인 중점 사안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리소스의 목적과 대상 청중은 바로 이 세 가지 단계 레벨에서 필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국가, 지역, 기관 차원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건 제도의 모든 레벨에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큰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좀 이 여정에 힘들어하는 국가를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차 배움과 또 공동 배움에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지침서는요. 비기술적이고 비서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가 있고요. 이와 동시에 또 지침이 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의료질 향상을 위해서 모두 필요한데요. 왼편에 있는 기본 전제는 다 아시리라 생각해요. 현장 지원, 측정, 공유 및 학습,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참여, 그리고 관리도 중요하죠. 그리고 지침 원칙이 있는데요. 또 신속한 시작, 기존 구조와 기능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것, 보건 인력 지원, 사람에 대한 서비스와 개선, 그리고 상황에 맞게 적응 및 적용을 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마지막 원칙이 저희가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국가들과 일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레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레벨에서는 루크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다시피 전략적인 목적과 방향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WHO, 월드뱅크, OECD 간행물에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바로 국가 차원의 전략 방향 수립을 통해서 의료지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국가 질 정책 수립과 전략 수립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 안전도 중요하고요. 또 사람 중심성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형평성, 효과성, 그리고 통합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런 모든 노력은 국가 전략 수립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요. 또 실용적인 의료 질 측정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네, 한국은 아주 발전되고 아주 많은 성과를 보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의 상황은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실용적이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본 지침서와 계획을 통해서 이런 실용적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 차원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국가 차원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이제 지역을 소홀히 하기 마련인데요. 기관 단위, 시설 단위의 목적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레벨이 각각의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 개의 레벨에 이런 모든 점을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HC Operational Framework는 시스템을 통해서 의료질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이게 하나의 요인과 레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침서를 통해서는 그것을 바로 국가 차원으로 가져가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WHO에서는 WHO 의료질 툴킷이 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님께서도 저희 이 발간 행사에 함께 해주셨고요. 이제 몇 주 정도 되었네요. 이 의료질 툴킷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국가 지역 그리고 시설 단위 노력보다 더 나아가서 바로 중요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여정을 더욱더 수월하게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mprove라는 약자로 줄여질 수 있는데요. 바로 식별, 매핑, 계획, 인지, 인식, 최적화, 가시화, 그리고 참여. 이게 improve라고 줄여질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의료질 툴킷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께 유용할 겁니다. 그렇다면 의료질 툴킷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O의 테크니컬 리소스를 합쳐서 웹 베이스 환경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인 정보를 아시고자 싶다면 오리엔테이션 웨비나의 녹취록도 있기 때문에 녹화본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의료질 지원은 바로 국가 전략 수립이 될 수도 있고요. 표준 지원이 될 수 있고요. 규제, 또 측정과 평가, 관리, 운영, 그리고 감독 지원, 또 중재 지원, 그리고 참여 등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레벨에 따라서 내용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국가 차원, 지역 차원, 그리고 시설 차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한번 보시기를 독려드리고요. 피드백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공되는 다양한 리소스와 툴을 보고 계시고요. WHO의 리소스는 다양한 부문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 안전 쪽에서도 많은 기여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그 생식보건 관련해서도 많은 기여가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 총괄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툴킷을 통해서 엔드 유저 최종 사용자가 검색을 직접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도구를 식별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보건 시스템의 입문자들도 초보자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도 의료질 관련된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좀 입문자분들이 계시다면 이 핵심 개념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 어떤 도구가 중요하게 존재를 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그 랜딩 페이지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건제도 입문자이세요? 아니면 다시 배워보고 싶으세요? 여기를 눌러주세요. 라고 나와서 툴킷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거를 보고 싶은지를 미리 알고 계시는 분들은 또 검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플래닝 가이드 계획 지침이 있죠. 의료질 계획 지침이 있어서 다양한 레벨에서 필요한 행동들이 정의되어 있고요. 퀄리티 툴킷을 통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의료질 향상에 모두 다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발표의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WHO 글로벌 러닝 연구소와 허브를 소개하는 주제입니다. 효과적인 러닝 메커니즘을 식별해서 또 일선에 계신 분들의 지혜를 저희가 모아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WHO에서도 이런 러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다양한 러닝 협업을 WHO에서도 개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한 많은 노력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마 친숙한 개념이라고 들고 직접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퀄리티 UHC를 위한 높은 질의 보편적 의료 보장을 위한 글로벌 러닝 연구소입니다. 몇 년 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이 설립 목적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거죠. 바로 의견을 공유하고 서로 의견에 도전을 하고 또 의료질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많은 우선 과제들이 이에 따라 진행이 되었고요. 오른쪽에는 바로 국가 의료질 전략과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차 배움을 국가 간 할 수 있고요. 글로벌 러닝 연구소는 이런 국가 전략이나 정책에 대한 전 세계
데이터의 보관소나 저장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공유하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바로 기술적인 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료질 개선에 기여를 할 수 있고요. IPC도 있고 워시 물가 위생도 있고 HIV 등의 부문을 다루고 있고요. 세 번째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compassion, 연민에 대한 중점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의료 보장 하에 연민과 의료질의 교차점을 탐색하기 위한 주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컴패션은 일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소프트 사이언스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요. 논의를 바탕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compassion 그리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인지, 이와 관련된 연민과 동정 그리고 이러한 고통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 의료진을 위한 노력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코로나 상황 하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가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와 리소스입니다. 제가 모두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고요. 아주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장표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취한 행동이 나와 있고요. 이를 캡처해서 이를 반드시 잡아두어서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자 피드백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성이 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요인이 디지털 보건이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의료질 향상 그리고 특별한 질병과 관련해서 어떻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이 저희 툴킷을 통해서 또 제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의료질이 더욱더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코로나19 팬데믹 하에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에서는 긴급 센터를 어떻게 개발시킬지 발전시킬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녹아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배우는 것에서 서로 교차로 배울 점이 많다는 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필수 보건 인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지 못했던 점입니다. 바로 코비드19 러닝 허브가 여기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다양한 과정이 제공되고 있거든요. 다양한 액션 브리프가 있고요. 러닝 요약점이 있고요. 주제별로 다양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이용하실 수 있는 점이 많습니다. 고통과 힘듦이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배움이 있으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위기와 대응하여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또 회복 단계에서는 저희가 강조한 것은 바로 질과 안전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글로벌 지역 사회로서 그런 역할을 좀 못한 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주요 교훈에 대해 모두 합의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의료질에 대한 행동은 전 세계 모든 보건 시스템의 우선 과제이고요. 저희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유용한 계획 지침서와 의료질 툴킷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료질 향상을 위한 계획과 행동에 참고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는 의료 서비스 질과 관련해 국가 간 배울 수 있는 명확한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사무총장님께서 2018년에 하신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갈무리하고 싶은데요. 5가지의 단어, 바로 quality is not a given, 의료 질은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료 질은 당연한 게 아니다. 계획도 필요하고요. 국가 차원에서부터 작은 외진 곳에 있는 모든 클리닉까지 비전, 계획, 투자, 연민 그리고 꼼꼼한 실행 및 엄격한 모니터링을 통해서만 의료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시 곧 한국에서 만나 네, 뵐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랍니다.